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강진이 일어난 뒤 지금까지 400번이 넘는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는 한반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건데요. 그렇다면 더 큰 지진이나 수도권 지진도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YTN 사이언스 양회영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주 기상청이 9.12 경주 지진에 대한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 알려진 것보다 진원 위치를 좀 변경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상청이 9.12 경주 지진을 정밀 분석해 본 결과 규모 5.8의 강진 위치를 경주 남남서쪽 8km 지점에서 8.7km로 0.7km 바꿔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후 분석 결과 그 규모 5.1의 전진, 규모 5.8의 본진, 그리고 이어진 규모 4.0 이상의 여진들이 남남서쪽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결국 단층대가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9월 12일 이후로 규모 1.5 이상의 여진은 총 412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진의 89.8%가 진앙으로부터 2.5km 안에 집중적으로 일어났고요. 이번 이 여진들의 진원의 깊이는 13에서 17km, 평균 깊이는 15.2km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반경 10km를 벗어난 위치에서 발생한 여진도 9건이나 발생이 됐는데요. 정밀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 앞으로 여진이 언제 끝날지 알 수는 없지만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짧으면 수주, 또 길면 최대 수개월간 여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규모 5.8 이상의 그 본진보다는 더 큰 지진은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말했지만 하지만 규모 3이나 4 사이의 여진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경주 지진의 진원이 양산단층인데 그렇다면 결국 이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 경주 지진이 양산단층대에서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양산단층은 지난 33년 동안 활성단층이냐 아니냐를 두고 학계에서 사실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경주 지진을 통해서 활성단층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산과 울산단층 이외에도 활성단층이 많다면 걱정이 되는 게 바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한반도 지진을 이 북한 지역까지 포함해서 보면요, 약 374건이 일어났는데 이 중에 한 31%, 그러니까 116건이 경상도에서 일어났습니다. 특히 이 경북은 매년 평균 7건에서 10건 정도의 지진이 크고 작게 일어났고요. 최근 10년 동안 총 64건의 이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혀져 있는데요. 이 문제는 말씀하셨던 대로 이 활성단층이 많은 경상도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또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인 방패장이 밀집돼 있다는 겁니다. 현재 원전과 방패장 모두 지하 10km 밑에 지하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규모 6.5의 지진까지는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돼 있고요. 또 최근 짓고 있는 원전들은 규모 7.0까지 견딜 수 있도록 조금 더 이제 이 설계 기준을 높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경주 지역의 지진 발생 빈도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불안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이 더 큰 지진을 발생할 경우 원전에 피해가 없을지 추가적인 조사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네, 영남 지역은 물론 수도권 땅속에도 활성단층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만큼 혹은 이거보다 좀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한다면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좀 피해가 클 것 같은데 높은 건물들이 좀 무너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 건물을 지을 때 원래는 지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 게 필수적으로 이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건축물 144만 동을 가운데는 47만여 동만이 내진 설계가 적용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체 건축물로 봤을 때 내진율이 약 3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초중고등학교 건물의 경우는 24%만이 내진 설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 지진 발생 시 사실 그 초중고등학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피소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런 학교 건물이 오히려 지진에 취약하다는 거죠. 또 매년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국내 5대 대형 병원도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4곳은 대부분 내진 설계가 부실했고요. 국내 공항이나 시설물 가운데 40% 가까이도 내진 설계와 보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만약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또 만약에 이 서울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국민안전처가 지난 7월 서울 지역의 지진 피해를 시뮬레이션 해봤는데요. 이 중랑교를 진앙지로 설정하고 지진 피해를 예측해 보니까
규모 6.0의 지진이 일어나면 1,433명이 이제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규모 6.5의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12,778명이 사망해서 무려 10배 가까이나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번 경주 지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네. 이 전문가들은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에 아직도 제한이 있는 점, 또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1988년 이전의 건축물에 대한 또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꼽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무엇보다 빠른 대피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우리도 일본처럼 지진 조기 경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2년 안에, 빠르면 2년 안에, 그리고 늦어도 2020년까지 조기 경보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실현 가능한 부분일까요? 네, 이 기상청에서는 우선 예산만 제대로 확보된다면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 10초 내에 지진 조기 경보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굉장히 자신했습니다. 이 지진이 잦은 일본의 경우는요, 강진이 일어나면 10초 안에 정보를 파악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것을 지진 조기 경보제라고 말합니다. 이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파인 P파랑 S파가 발생하게 되는데 2배 정도 속도가 빠른 P파를 먼저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호를 최대한 빨리 분석해서 이 땅을 흔들어 피해를 발생시키는 S파가 어떤 특정 지역에 도달하기 전에 예상 지역을 파악하고 그 지역에 미리 알려서 피해를 줄이자는 건데요. 우리 기상청도 지진 조기 경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 그 수준이 아직 미흡합니다. 지난 9월 12일 그 경주에서 있었던 규모 5.8의 강진 분석에는 26초가 걸렸고요. 상황 전파까지는 무려 50초가 걸렸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지진 조기 경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데에는 사실 지진 관측소가 적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일본은 1,000개 이상의 지진 관측소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206개에 불과합니다. 이 기상청은 매년 54개씩 이 관측소를 확보를 해서 내후년까지 총 314개의 관측소를 늘려서 지진 감시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또 이 관측된 지진파를 바로 분석하고 예상 지역에 상황을 자동으로 전파하는 시스템 개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2020년까지는 10초 이내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합니다. 하지만 일본도 이 10초 이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너무 무리한 목표를 잡은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진이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지진이 나면 식탁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빠르게 나가야 된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지진에 많은 이렇게 좀 상황에 닥치지 못했기 때문에 대피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은데 정확하게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목조주택이 사실 많은 일본은 아주 어릴 때부터 지진이 나면 식탁 밑으로 대피해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콘크리트 건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상황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어떤 의견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건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1988년 이후에 지어진 6층 이상의 건물이라면 내진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건물이 쉽게 지진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따라서 급히 건물을 빠져나가려 하는 것보다는 몸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공간에 숨어 있다가 진동이 끝난 뒤에 나가면 됩니다. 지진 대피 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를 보호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식탁 밑 혹은 탁자 밑으로 숨어라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방 가까이에 있는 식탁 밑으로 대피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 주방용 칼과 같은 이 위험한 조리도구들이 사실 주방에는 좀 많고요. 또 가스 폭발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딱 단단한 식탁이나 탁자가 만약에 집안에 없다면 화장실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대부분의 화장실은 방수를 위해서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좋은 대피처가 될 수 있고요. 또 최악의 상황에는 고립된다 하더라도 물이 있기 때문에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집안 어느 곳에 숨든 문을 꼭 열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후에 탈출구를 확보하는 점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평소 집안 내 가구 배치를 신경 써서 물건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거나 또 혹은 침대 머리맡으로 큰 가구를 두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